방금 소개받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아미의 신화인 우리 한창호 사장님 그룹 계시는 센츄리아 그룹에 이렇게 초대받아 너무나 영광입니다. 너무나 친구 같은 그룹이고요. 또 실제로 여기 많은 친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 우리 그 센츄리아 리더분들과 함께 몇 군데 같은 여행을 갔던 곳이 있는데요. 예. 2019년도에 저희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여기 계신 리더분들과 함께 쿠바로 갔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간들 가졌고요. 또 이곳은 포항 앞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 카리브해의 석양을 배경으로 여기 계신 멋진 친구분들과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 추억이 참 새롭네요. 무슨 성당의 앞마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망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망고를 싹쓸이 하면서 하나씩 나눠 들고 정말 외쳤던, 그리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들, 여기 계신 리더분들과 나눴던 멋진 시간들입니다. 자, 저는 아주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와이프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냥 아이들만 키웠던 가정주부였고요. 평범한 샐러리맨과 가정주부가 만나서 이렇게 책에도 나왔습니다. 2019년도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이렇게 책에 나왔는데요.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성공의 바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요. 보통 사람들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제목으로 지났습니다. 인생샷이라고. 2019년도 그때 이제 뉴스석 다이아몬드 인정식 할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그 행사 세팅을 그대로 한국아메이가 빌려서 뉴핀 인정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그 자리에 평범했던 샐러리맨, 평범했던 주부 저희가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제 형제 그룹 리더분 중에서 영화감독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영화감독이기 때문에 잘 알죠. 전 세계에서 국제영화제가 2,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산국제영화제라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규모의 영화제에는 아무나 레드카펫에 올라갈 수가 없죠. 거기에 레드카펫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탑 배우들, 그리고 탑 감독들, 그리고 또 어떤 수상을 수상했던 최고의 배우들과 감독들이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다시피 정말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것 가지고 없는 그냥 아메를 통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된 저희 부부가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메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일반 사람이 밟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샷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제 인생샷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뒤에 보이는 것은 호주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부부가 저녁 만찬을 하기 전에 호텔 밖에 레스토랑 밖에 잠깐 나와서 와인을 들고 둘이서 그냥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약간의 어떤 조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정말 너무 행복한 장면이었고요. 같이 따라왔던 포토그래퍼들이 멀리서 땡겨서 사진 찍어줬어요. 우리는 사진 찍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인생샷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 살면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인생샷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냈고요. 여러분들도 도전과 성공을 통해서 이런 인생샷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1시간 좀 안 되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야기, 저의 삶, 그리고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불방적이라고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은 조금 연sek이 되신 분이십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가불그룹에 제가 기획실에 근무할 때 어느 날 대학 동기로부터
전격 콜을 받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 유학 가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친구입니다. 회사를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찾다 보니까 제가 가벌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종업계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전격적으로 스카우트했고 저는 같이 뜻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그 가벌그룹에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3살, 6살짜리 아들 둘을 데리고 서울로 갔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이사 가고 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 그 집에 25평 정도 이제 일반 주택에 살았는데 방이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큰 방은 저희 부모님이 사셨고 작은 방은 저희 동생 부부가 살았고요. 중간 방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주택에 복잡복잡 살았던 거죠. 저희 방 해봤자 3평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 방에 있다가 제가 서울로 옮기면서 19평짜리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3평 살다가 19평 가게 되면 완전히 대거리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내고 있으면서 집들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척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왔느냐면 저희밖에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 오빠 부부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집들이 제일 마지막 때. 그때 뭘 들고 왔느냐면 세제를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챙긴다고. 그래서 저는 그 세제를 다 받으려고 하는데 한 개만 딱 내려놓고 이건 써보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계산해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앉아서 손등에 구두약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이거 정말 황당한 장면인데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구두약이 세제를 부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날립니다. 이 세제를 잘 다루면 잘 유통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입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귀가 얇아가지고 정말 많은 손해를 봤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메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폰서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진짜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어디서 또 쓸데없는 게 들고 와가지고 이런 또 이상한 걸 하려고 하냐 이랬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저희 스폰서한테 그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었고요. 저희 스폰서는 세미나, 랠리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하면서 그때부터 미팅에 접하면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장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 진행을 해보면 여기 이제 초보자도 계실 거고 또 사업 좀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업 잘 되던가요? 이 질문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저 또한 가치 있는 일에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멋진 사업이었고요. 제가 본 어떤 최고의 기회였는데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만큼보다 이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 보면 이건 완전 드라마에 나올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후원을 하러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는 분당에 살았고 IT 쪽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좀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나가던 친구들 전달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그 회사 마치면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러니까 친구가 오랜만에 온다고 반갑다면서 이제 저녁상을 가득 차려놨다고요. 거기다가 회를 한 접시 올려놓고 소주도 한 병 얹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먹고 소주 한 잔 더 가니까 여러분 얼굴 좀 뻘떡해지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에 자료를 꺼내려며 하면서 있잖아 친구야 너 아메이 들어봤? 문장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그 친구가 네 아메이 얘기하러 왔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러 왔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순간을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앞으로 가노. 너무 황당해서 제가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려 하다가 이거를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가방을 들고 이제 뭐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그 친구 분당에서, 저희 집은 저기 서울 역촌동인데 역촌동까지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에 오만 생각이 스쳐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저는 야, 내가 뭐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험한 소리 들으면서 집에 쫓겨나기까지 내가 이거 하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불떡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거 아니야. 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했던 건요. 그 다음날 미팅에 저희 와이프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미팅장에 간 겁니다. 제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와이프를 선택한 것과 아내를 선택한 것과 그리고 그때 다시 미팅장에 갔던 거. 이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미팅장에 갔더니 스폰서가 웃으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 누가 다 겪는다고. 저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이제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왜 리더분들은 미팅의 자리를 지킬 때 성공한지를 그때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친구 또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그 보험회사 연금소장했는데 제가 가버려에 있을 당시에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 연봉이 8천이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철저히 뭐 여행 다니고 그리고 해마다 겨울만 되면 스키 타러 다니기 바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사업 전달할 시기가 거의 스키 탈 무렵이었는데 전화하면 없어요. 스키장에 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회사 끝나고 매 주말마다 8주간 서울서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업을 전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네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 근데 왜 아줌마들이 봉지에 부스럭 끓이면서 세제 들고 다니면서 파는 그 일을 네가 왜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한번 들어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주간 내리면서 설득해가지고 이 친구를 사업 설명회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스폰서 정항수 사장님이 대구에 내려오셔서 강의할 때 친구를 초대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대해놓고 이제 봅니다. 열심히 들으라고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딱 듣더니만 다 끝나고 하는 얘기가 결작입니다. 야, 너가 정말 잘 짜고 하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고 내가 다시 니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세미나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세미나를 1박 2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장소로 친구를 이제 데려왔는데 이 친구 또 참 그럴듯하게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가죽 잠바 입고 색을 하나 들고 왔어요. 거기에 뭐 포카 뭐 핫한 뭐 소주 한 병 넣어가지고 이래 온 겁니다. 그 이건 뭐냐 그랬더니 야, 세미나 끝나고 나면 다 본전 뽑아야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거 할 시간 없을 건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20대 시작해서 23살의 다이아몬드가 된 최연소 다이아몬드가 게스트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뭐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지나고서 거의 한 새벽 1시쯤 돼가 이제 게스트가 시작됐어요. 거의 한 600명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조용히 재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싶은데요. 근데 이 친구는 듣고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보험회사 영업소장인데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아줌마들 보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세미나 와서 봐보니까 그 20대 청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2시간 동안에 조용히 웃겼다 울렸다가 쥐었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저는 이제 한내가 생겼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니까 뻑하면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모르는 것들만 골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니는 어떻게 스폰서가 돼? 그것도 모르노?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우리 정하수 사람에게 연결해줬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뭔 얘기 들었는지 이게 지금 정말 이거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 안 풀리면 나 지금 다 그룹 해체하고 나 그만둘 거다. 이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만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 너무 멋지다. 내 열심히 할게. 그러면서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그룹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렇게 커지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파트너분 한 분 중에서 여러분도 하시다시피 건강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우리 그룹의 이제 건강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건강 박사가 된 계기는 이제 절에 이제 보살이라 그러죠. 어느 보살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건강 이제 상담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상담은 대충 해도 식품만 잘 들어가면 낫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메리카 식품 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분은 이제 했는데 이 보살이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그 절에 있는 스님한테 스님 이건 너무 좋아요 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을 상담하고 스님도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다른 스님한테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또 다른 스님 얘기해가지고 졸지에 전국의 스님 네트워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어느 날 해인사 주지 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해인사 주지 같으면 종교계에서는 거의 이제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사 주지한테 전화가지고 처사님 한번 들어오시게 이래 된 거죠. 그게 지금 갑자기 잘하지만 떨리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같이 가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따라간 겁니다. 갔는데 진짜요, 여러분,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들이 쫙 도일 앉았는데 조폭 완전 저리 가라 했습니다. 저 끝에 이제 주지 스님 앉아 계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상담을 하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그런데 정말 웃기는 사실은 그 스님이 식품을 드시고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파트너에게 금일봉 하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통도사 방장 스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분 또한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커져나가는데 지금도 이 친구는요, 전국에 다니면서 스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륨이 장난 아닙니다. 본인이 너무 신나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매니아가 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가족들인데요, 가족들 여러분들 잘해줍니까? 저는요, 제가 오남매인데 제 가족들은 아무도 사업을 안 하고요, 제 친척들 아무도 사업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 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서울의 그 역촌동에 자리를 잡을 때는 저희 친척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촌 누나들 형님들 그다음에 작은 집 해가 다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자리 잡았는데, 제가 딱 가고 나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 사이에 딱 소문 났습니다. 종철이가 피라미드에 빠졌으니까 절대 응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중에서 셋째 누나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죠. 도와주려고, 그래 너가 뭐 제품 중에 뭐 좋은 화장품 좀 갖고 오라고, 한 세트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 한 세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쓰라고 설명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못 쓰겠다, 가져가라고. 반품을 받은 거죠. 첫 전달회가 반품을 받은 겁니다. 저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업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얘들이죠. 요 당시 이제 3살, 6살 요 아들 둘이었습니다. 얘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근데 참 귀엽긴 하지만 아이들 데리고는요 미팅을 계속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딱 맡기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2년만 아이들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공해서 다시 아이들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매주 대구로 이제 주말마다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가 말한 2년이 2번이나 지났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노? 이랬던 거죠. 제가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 부처 대고 내려놓고 우리 뭐 합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때 사업에 박차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초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사업 집중에만, 사업 성장에만 초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2년 반이 흘러서 저희가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됐음에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결국은 그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본사에서 핀을 받아서 그 핀을 들고 아버님 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핀을 올려놓고 절을 했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당신으로부터, 당신 자손으로부터는 가난이 없다. 제가 지금부터 가난이 끓을 것이고 앞으로 나로부터 생기는 무수한 자식들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만들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업하는데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얘는 예전에 없던 딸입니다. 그 아들 둘하고는 관계없는 딸이에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베이비를 하나 낳았어요. 다 되고 나서 보니까 아들 둘이 어느새 확 커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여보, 우리 딸 하나 놓자. 딸이라는 보상이 있나? 일단 저질러 보자.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딸을 보고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졸업하는데 장래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켰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얘가 지금은 음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고요. 노래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금 예술고등학교 지금 그 실용음악과 보컬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3학년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한 번에 이러는 겁니다. 아빠,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학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갑자기 너무 놀랐죠.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수학적 사고 정말 중요하지만 세상 살면서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수학 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근데 니 뭐 하고 싶냐 물으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헐.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걸 이제 수학 포기하고 이제 음악 쪽으로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럴 줄 알고 애도 셋째 놓으면서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래도요 3명 이상은 부의 상징이라고. 저는 진짜 꼭 그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많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애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 그냥 다이아몬드 잘 되고 쭉쭉쭉 가가지고 크라운 엠버스가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잘 살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련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인생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련과 위기를 이제 대적해낸 거죠. 그냥 가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보험회사 연구소에 했던 그 친구, 저보다 먼저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서 쭉쭉 그룹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를 앞질러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잘 나갔고요. 저희 스폰서가 이제 매달 이제 그 겨울만 되면 스키장에 리더 미팅을 주최하십니다. 그 스키장에 이 친구가 이제 리더 미팅 참가한 거죠. 정말 이 친구는 스키 선수입니다. 스키 정말 잘 타요. 잘 타는데 심지어 저도 그 친구한테 스키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스키를 타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턴을 딱 하는데 아이가 앞에 딱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피하려고 몸을 확 튼 겁니다. 틀었는데 중심을 잃죠. 중심을 잃고 정말 운이 없게도 그 옆에 있는 쇠파이프에 이번에 이제 친구가 머리를 갖다 박은 겁니다. 경추 3번 4번에 나갔어요. 여러분 경추 3번 4번 같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온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신마비가 된 거죠. 그 친구는 지금도 여기가 뺨 주위가 이제 건지럽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그 간병인한테 얘기를 하죠. 이모 여기 좀 긁어주세요. 정말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그렇게 친구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도 아멘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나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걸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친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지내고 있죠. 본인은 마음껏 움직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희 팀의 브레인입니다. 정말 앉아서 천리를 보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될 때 두 그룹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PT가 되면서 제가 에메랄드가 됐는데 그 두 그룹 다이아몬드 중에서 이 두 번째 그룹이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지 본인 생각이 너무 빠져서 그런지 어느 날 조용히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데 그 튼튼했던 그룹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뎁스의 끝을 잡고 다시 살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잘못 빠지면 저렇게 떠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 세 개 그룹이 작았던 세 개 그룹이 점점 시들시들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세 개 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겨우 에메랄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에메랄드 때가 수입이 반토막 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때 전업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전업이었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일단 그룹을 좀 맡아라. 내가 다른 일을 하나 더 할게. 저의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그 일이 희한하게도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여러분 동명목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명목재라고 그 할아버지 회사가 동명목재인데요. 우리나라 60년대 정말 히트쳤던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동명목재의 손자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대권행의 대북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국제 원자재 사업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니 한번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무역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무역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건데? 그 친구 또 솔깃하게 얘기했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이제 뭐 친구도 선배도 이렇게 뭐 돈을 좀 땡겼죠. 땡기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3, 4년 지난 후에 결국은 이게 국제 사기로 드러났고요. 저는 엄청난 데미지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한테 선배한테 빌렸던 돈 다 갚아야 됐고요. 그동안 제가 뭐 벌어놓은 것도 없었지만 빚냈던 거 다 지금 완전히 다 무너앉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불량 등록되고 아파트 날리고 차도 날렸죠. 그리고 선배들한테 친구한테는 미안하다. 내가 살면서 갚을게. 정말 큰 빚을 졌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뉴스 나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죽냐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그 상황에 딱 돼버리고 여러분 아파트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뭘 하냐면 당장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들 판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버티기 어려우니까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집도 절도 없이 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 제가 그나마 정말 다행했던 건 뭐냐면 에메랄드 수입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에메랄드 수입으로 저는 일단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월세 산다 하더라. 차도 없더라.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미안했던지 저한테 정말 털털거리는 꼬물 코란도, 정말 옛날 코란도 있습니다. 네 사업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타고 다니라. 그 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맙다면서 그 차를 받아 타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미팅장에 가는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잖아요. 쪽팔려가지고요. 그 차를 끌고 미팅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대놓고 미팅장에 걸어서 갑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절치부심, 이건 아니다. 다시 일어서야 됐다.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메이밖에 없는데 결국 딴 데 절대 손을 벌려서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아메이에 오롯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2년도였습니다. 12년도에 저희 세미나에 리더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본인도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이걸 통해서 아메이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와 너무 얘기가 흡사한 거예요. 감정이입이 딱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내자. 그게 2012년도고요. 그 2012년도에서 딱 시작하면서 저는 진짜 초집중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할 때보다도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해 2012년도 회계년도가 끝날 무렵에 저는 다시 세력을 만들면서 다이아몬드에 복귀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복귀하면서 저는 사람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되십니까? 지금 삶이 편안하십니까? 그냥 아늑합니까? 다이아몬드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절대 논리로 가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감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내 몸에 가슴에 콱 박아놓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수박 먹을 때 6개 먹고, 참외도 6개씩 먹고, 여러분 김밥도 6줄 먹어보세요. 오로지 6개입니다. 이렇게 초집중해 나가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함이 뭐냐면, 여러분 간을 소금에 절여놓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의 레그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9%밖에 못해가 지금 사업을 다이아몬드를, 이거는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으로 다이아몬드 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내 가슴 속에 다이아몬드를 콱 박아놓으면 그 6명이 움직이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2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번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다이아몬드를 복귀하고 비즈니스가 조금 순탄하게 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2003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2012년도에 다이아몬드를 복귀했어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유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저는 진짜 절치부심해졌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 10년 뒤에 저는 계속 성장해서 그 6개가 2015년도에 Q12가 됩니다. 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상되면서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어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정말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데, 요거는 저희가 수속되고 난 다음에 사진인데요. 2019년도 수속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그 두바이로 여행 갔죠. 그때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렇게 저희를 위한 리무진 벤츠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딱 타고 호텔로 가는 겁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도 이걸 타고 나왔어요. 역시 수속다운은 진짜 격이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크로아티아에 여러분 부부를 초대한다는 초청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멋지겠죠. 저 또한 2020년도 한국 아메리부터 이미 초청장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지금 근질근질하죠. 이걸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런 걸 초청받는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우리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낸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다이아몬드에 대한 보상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저 평생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시간 보내고, 이건 두바이의 페라리 월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 바퀴 탁 돌면서 구경을 하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액자처럼 생긴 이렇게 그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또 진짜 액자처럼 생겼죠. 여러분, 액자가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림을 넣어야죠. 이렇게 사진을 넣습니다. 저희 부부 사진을 넣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버즈 알라랍 7개, 별 7개죠, 그죠? 여기에 진짜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런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여기에 하룻밤 자는데 2,800만 원 한다 그러, 최하 작은 방이. 그러나 진짜 여기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뮤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정말 모래가 너무 미세해서 발가락 사이로 싹싹 빠져나가는 정말 이 멋진 곳에서 황혼을 보면서 친구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다이아몬드고 파운드 다이아몬드에서 또 어떠냐면, 위기를 겪고 조금 순탄해지면서 저희 팀 스폰서가 한 리더 미팅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가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지만 성악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일 부러운 사람은 물론 더블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성악 전공하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쿠바에서 이런 그 색색진의 차를 타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요.
가보면요, 우리 또 여기 리더분과 함께 쿠바의 멋진 해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서 스코틀랜드로 파운더스 이미테이션을 해서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가는 여행이었죠. 거기에 저희 부부가 초대됐고요. 여기에 이제 정말 멋진 시간 보냈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영국 여왕을 호위하는 군악대들입니다. 이 군악대들이 한국에서 온 리더를 다 이렇게 환호해 주는 거예요. 맞아주고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그 사진은 뭐냐면 성 같은 거 있죠. 그 성은 영국 여왕이 머무는 성이에요. 그 성에 저희가 거기서 만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여왕이 머무는 성에 거기서 또 이렇게 정말 멋진 만찬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힘든 위기의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가치 정말 끝도 없죠. 그러나 저는 진짜 우리 아메이 사회야말로 뭘 하냐면 돈 버는 권리를 획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메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제품 전달해가지고 돈 버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권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지금 이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미팅을 사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미팅에서 정말 엉덩이가 부비면서 엉덩이에 이제 구덩살이 베길 때 그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팅에 참석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자극지수가 만들어집니다. 자극지수는요,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깨는 거죠. 이 자극지수가 높아질 때 나는 사업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메이 마케팅 중에 에메랄드 0.25, 다이아몬드 0.25, 다이아몬드 플러스 0.25 있는 거 아시죠? 저는요, 진짜 그거 보면서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저와 함께 수입적으로 연결된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저희 형제 그룹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간절하게 스피치 하냐면,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되시고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실 때 저의 에메랄드 파이, 다이아몬드 파이 보너스가 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데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성취했던 이런 노하우들을 다른 데 마음껏 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바뀌어서 그분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준다면, 그분이 굳이 내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메이 마케팅인 거예요. 기가 찬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다른 누구를 만났어도, 정말 형제그룹 리더를 만나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시라고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분이 잘 될 때, 그분이 그만두지 않고 잘 될 때 저한테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보너스 때문에. 두 번째는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요, 아메이 사업 비전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6명한테 알렸더니만 이 친구들이 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있더니 다 PT가 되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됐어요. 이러면 이 동기부여 됩니까? 그렇게 절대 안 되겠지만 절대 동기부여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내 과거가 처절하고 정말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과거가 처절할수록 오늘의 성취는 커져 보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인 거죠. 만약에 내가 과거가 처졌는데 그냥 그대로 끝났어, 이러면 정말 찌질인 거죠.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이거를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또한 나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 할 때 팀 이제 그 랠리에서 저희 큰애, 둘째, 작은애, 셋째가 다 올라와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놓았더니 정말 자기들이 준비해서 뭘 한다고 뭐 쑥쑥 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짜증나는데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 자녀를 키우는 맛이 이런 거구나. 힘들 때도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보답해 줍니다. 잘 자랐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했고요. 삿포로 시내에서
정말 빨간색도 회사에서 나눠주고 다 지금하고 이렇게 멋진 가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멋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요, JBN들이 한국의 아메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고 막 서류 챙겼을 때 서류 다 필요 없어. 사람을 구해, 사람을. 그랬다 그러잖아요. 모든 포커스는 사람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사람이 모든 걸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절대 누군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훈련하시고 교육받으시고 단련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요,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데 요즘 우리 존 리가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유태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유태인들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능멸을 참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은 능멸을 참아낼 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배움의 단계를 건너뛰지 마라. 이런 자리에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버리면요,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승리하는 팀에 속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탑 리더 중심으로, 여러분 멋진 스폰서 중심으로 승리하는 팀에 속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순서가 됐어요. 해낼 차례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팀원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멘토를 두고 그 멘토를 바탕으로 너만의 승리하는 제국을 만들어라. 저는 제가 진짜 이 멘토를 만들면서 저희 스폰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정학수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도 이분이 믿음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분명히 입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전진하는 그랬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폰서의 돌아가신 스폰서의 CD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건전한데요. 아메이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는 누구나 주체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 성장할 수 있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폰서는요, 당신이 인생으로서 그것을 증명했고 저 또한 누구나 평등하고 주체적이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스폰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성공 비결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 기준을 낮추면 점점 더 어려울 거니까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말라 그랬고요. 어떤 변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확실히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저 또한 진짜 이걸 내가 진짜 스폰서 계실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통제 가능한 것은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요, 더더욱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통제하면서 성공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스폰서의 가르침과 정신적 유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전하고 있고요. 이런 가르침이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가치 중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 문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윈윈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얼마나 멋진 문화입니까? 그런데 이 멋진 문화 중에서 저희 그룹에는요, 절대 긍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총리더 김종균 사장님께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긍정을 하되 단순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대 긍정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왼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지금 운전하다가 다쳤는데 기분도 나왜 나쁘지? 근데 우리 스폰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다행이다. 두 다리가 있어서 내가 걸을 수가 있고 오른쪽 팔이 멀쩡해서 밥을 먹을 수 있네. 글자도 쓸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긍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지켜주고 저를 보호해줬던 정신적인 토대였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고 그래도 가족이 있고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가족이 있고 이 사업이 있었고 또 그래도 남아있는 파트너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포커스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뭐냐면 맹자가 그런 얘기했죠. 맹자가 사람을 크게 쓸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늘은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한 다음에 사람을 크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고 그 포장지를 푸는 열쇠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사로 스타트하면서 오늘 다시 만들었고요. 이런 스폰서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적인 유산, 이걸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주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또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저희 아이들이 또는 저희 파트너가 그런 문화들을 계속 이어나겠죠. 이게 저는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문을 바꾼 일입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판사가 돼야 된다. 판사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일찍 포기했죠. 포기하고 어떻게 살까 정말 고민했었습니다. 판사한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친구 절친 하나가 판사가 됐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나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된다.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서 내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내 자식들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가문을 바꿀 거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싸울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고요. 노력하는 결과고요. 진짜 정말 멋진 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비전은요. 아메이 사업 진정한 비전은 이런 겁니다. 지금 파트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이 저보다 큰 생각을 하고 저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를 넘어서서 더 큰 리더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보다 가진 게 적다고 해서 절대 더 큰 리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은요. 언제 어떤 순간 시작하더라도 내 생각만 크고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비전을 생각하고요. 제가 2019년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갔을 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유자격 다이아몬드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창업자 두 분은 정말 하얗게 웃으면서 미소 지고 계시고 그리고 밑에는 2세대, 3세대, 4세대 경영자들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미국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단 하나를 뽑는다면 이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은 감동을 줬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던 사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런 장면을 내가 볼 수가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에 저희 부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맹세했죠. 2029년 70주년 때는 더 많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겁니다. 35세 중간에 리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사람이 1세대, 2세대 한국도 3세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데 아메이도 이렇게 이제 세대가 바뀌면 원래 생각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3세대 경영자가 질문이 끝나자마자 뭐라 했냐면 Legacy is no change. 유산은 정신적 유산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요. 파트너십이 희망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 또한 저희를 울렸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3세대, 4세대 경영자까지 올라왔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메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찬란한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결같던 리더분과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아메를 통한 저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라이프 앤 니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전염시키는 거죠. 행복 나눔이가 되고 싶고요. 자식들의 출발선이 저로 인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모든 미팅에 사업 설명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멘트입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야? 이렇게 저희 아들의 아들이 어느 날 제 사진을 보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 집안에 아메이를 도입해서 크게 성공하신 너의 고조 할아버지 이종철님이시다. 저는 살아서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 혼자 영달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의 삶까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라이프 앤 니치에 대한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 덕디버스 아메이 사장의 팔로워입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귀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게 많이 날렸죠. 리치 디버스의 친필입니다. 덕 디버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보냈더라고요. 진짜 그걸 읽어보는데 제가 영어를 전공했잖아요. 읽어보는데 진짜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때 그들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가?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공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로 측정되어진다. 당신이 침대가 5개나 있고 욕실이 5개나 있는 집을 갖고 있고 아주 멋진 차를 2대나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아메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제 인생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미션이 뭐냐면 라이프 앤 리처가 되겠다. 앤 리처,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잖아요.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죠. 어느 날 요셉이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복권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복권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장이 왔죠. 요셉아 제발 복권 좀 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먼저 해놔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인생을 스스로 도울 거고요.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도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라이프 앤 리처가 될 거고요. 이런 삶의 뜻을 기려서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 나갈 거고요. 내가 걸어왔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비전이 되는 삶. 이거야말로 아메이의 진정한 성공의 이유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 되시고 성공의 무대에서 만나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파이팅! 네, 다시 한번